네 딸이 이렇게 아프게 된 건 다 네 잘못이야.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내 온몸이 돌로 굳어버렸어요.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려면 울면서 기어가야 했어요.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조금 뒤척이기만 해도 칼로 베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24시간 내내 누워 있어야 하는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루아이시예요. 오늘은 루푸스 합병증으로 아팠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루푸스 때문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신호는 점점 더 강해졌고 근육은 굳어지고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더니 결국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에만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네 딸이 이렇게 심장병이 생기고 아프게 태어난 거 다 네 잘못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이미 아픈 몸을 감싸고 있던 제 죄책감과 자책감 같은 게 한순간에 폭발했죠. 정말 모두 저를 그렇게 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나는 정말 나쁜 엄마였을까? 내가 잘못해서 딸이 아프게 된 것일까? 수없이 되묻던 질문들이 그 한 사람의 잔인한 말로 인해서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온몸이 굳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근육과 관절에 시멘트를 부어 넣은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칼로 베는 듯한 극도의 통증이 몰려왔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가 고통스러웠고요. 그냥 너무너무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아파서 살아있는 것이 가족들이 더 고통스러울까? 제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부터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고요. 24시간 내내 누워있어야만 했어요. 조금이라도 몸을 뒤척이면 너무 아파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어났고, 잠은 완전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없었고, 얕은 잠에서도 통증 때문에 자주 깨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가 고행이었어요. 울면서 기어가야 됐거든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 했어요. 그 짧은 거리가 마라톤처럼 느껴졌어요. 도착해서도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변기에 기대서 한참을 쉬어가야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굴욕적이고 절망적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푸드 스타일리스트 한다고 정말 활기차게 뛰어다니면서 일상을 소화했던 제가 이제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제 상황을 들으신 어머니는 말없이 짐을 싸서 달려오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저를 보는 그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앞에서는 진짜 담담한 척 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보지 않은 곳에서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부모에게 그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냥 곁에서 지켜보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애쓸 뿐이죠. 어머니는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죽을 끓여 주시고 물도 떠다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셨어요. 그 엄마의 사랑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육체적 고통도 사실
견디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정식으로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이 병이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질환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스트레스, 감정적인 충격, 면역체계 이상 등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안도했어요. 제가 꾀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약해서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질병이고 또 치료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치료는 곧바로 시작되었고요. 약물 치료랑 함께 물리치료,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요. 몇 주가 지나니까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통증이 조금 덜하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단축되었어요. 밤에도 잠을 조금 더 깊게 잘 수 있게 되었고요. 회복은 생각보다 느렸어요. 하지만 그 작은 승리들이 쌓여가면서 희망을 키웠어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까지 걸어갔던 날, 또 샤워를 혼자 할 수 있게 된 날, 딸에게 앉아서 책을 읽어줄 수 있었던 날, 이런 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들이 저한테는 그 하나하나가 커다란 성취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딸의 그 아기 돌스냅을 찍었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었는데요.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스튜디오에서는 찍지 못하고 집에서 스냅으로 작가님이 오셔서 찍었지만 그 몇 시간 동안의 촬영도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해냈고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 고통을 견뎌내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로서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순간들을 위해서였죠. 섬유 근육통을 겪으면서 많은 거를 배웠어요. 건강의 소중함은 물론이고 가족의 사랑 그리고 이 작은 일상의 감사까지. 가장 큰 깨달음은 타인의 말에 너무 쉽게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잔인한 한마디가 제 병을 악화시켰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제 마음을 지키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도 배웠어요. 아픈 엄마라도 최선을 다하는 엄마라면 그걸로 충분하다. 딸에게는 딸에게 필요한 거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다. 그런 것들. 사실 지금의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전히 통증이 있는 날들이 있고 피로감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이 병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섬유 근육통은 보이지 않는 질병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검사를 해도 어디가 잘못됐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꾀병으로 오해받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런 아픔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질병에 대해서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존재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딸의 돌 스냅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적을 떠올려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던 제가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는 딸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사진 속 우리의 미소는 진짜였어요. 고통을 이겨낸 기쁨, 함께 할 수 있다는 감사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작은 감사를 찾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또 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고통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힘들어도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것. 저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